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와 평범한 가중주부였던 어머니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을 해보시겠다며 회사를 그만두셨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제 길을 위해서 계속 사업에 손을 대시는 것마다 사기를 당하거나 잘 안 되면서 가정 경제가 점점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 시점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갈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능 끝나자마자 19살 때부터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수학은 항상 전교 1등이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제 자랑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수학 과외가 들어와가지고 그 학생 한 명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진로까지 바뀌었습니다. 원래 화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가 전공을 수학으로 바꿔서 대학을 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학교에 안 들어갔었어요. 월급이 작으니까. 많은 분들이 학교 선생님 대단하다고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 전에 많은 돈을 벌어봤어서 그런지 학교 선생님이 월급이 작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월급이 많으니까 나는 학교 선생님 하면서 좀 편안하게 지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을 거야 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현실은 제 생각과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버는 수입이랑 신랑이 버는 수입은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한정적이었고 열심히 일한다고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잘 살게 되는 날이 올까? 부자가 되는 날이 올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는 1년만 아이를 키우고 복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맡기고 복직을 할 그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는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야자 감독을 하면 11시에 끝났거든요. 그 시간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었고요. 사람을 붙여서 아이를 맡기자니 내 월급이나 그 월급이나 그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서울을 벗어나자였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니까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을 떠나자. 우리 신랑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사람이거든요. 제가 대구로 이사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서울 여자고 본인은 대구 남자인데 내가 평생 생활했던 곳을 포기하고 대구로 이사 가자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딱 결심을 하고 대구로 이사 가기로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이러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대구로 이사 가서 새롭게 생활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내가 3년 동안 애터미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국장님이셨어요. 3년 동안 저한테 애터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억을 벌어도 나는 애터미를 안 하니까 엄마는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애터미가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랑 그냥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 얘기. 나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사실 엄마가 하는 것도 말리고 싶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말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망할 줄 알았어요, 사실은. 1년 만에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시고 3년까지 버티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점점 되는 것 같긴 했어요. 정확히 엄마가 얼마를 버는지는 몰랐는데 돈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3년 동안 애터미 얘기를 그렇게 못이 박히게 해도 알아볼 생각도 안 했던 제가 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처음으로 그 말이 귀에 꽂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게 내가 왜 한 번도 안 알아봤을까? 엄마가 저한테 해보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알아보라고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승질을 냈지? 그냥 알아보고 안 하면 되잖아. 3년 만에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1월 달에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데이 세미나를 가서 딱 느꼈던 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구나. 애텀이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성엽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나쁜 거, 피해 주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남의 피 빨아먹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부정적으로. 그런데 그날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책 2권을 사서 봤습니다. 제품도 제가 꾸준히 쓸 수 있고 보상 플랜도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애텀이었습니다. 처음에 꽂힌 건 딱 하나였어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 시간만 투자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VOD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 VOD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VOD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명구 총장님 강의였는데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라는 걸 소개해 준대요. 그러면서 의사, 변호사, 교사 자격증보다 훨씬 좋은 자격증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뭐 내 교사 자격증보다 더 좋다고? 이러면서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어땠을까요?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그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토 판매사의 혜택과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판매사 혜택은요,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속이 되고, 이 연금성 소득이 꾸준하게 수당으로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 연금성 소득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하려면요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해도요 고졸 이상이어야 돼요. 7급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전문대 졸업 이상이어야 되고요. 임용고시 시험을 보려면 4년제를 나와야 돼요. 그런 자격 요건이 있는데 오토 판매 자격증은 아무 자격 요건 없이도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더라도 200, 300 이상의 연금을 받으려면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도 따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오토 판매 자격증도 공부를 해야 되나? 능력이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만약에 능력도 필요 없고 외모도 보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시간 투자해서 도전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200만 원 이상의 연금성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그런 자격증이 바로 오토 판매사 자격증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공무원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 연금이 자식에게 상속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나면은요, 이 자격증이 3대까지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20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0만 원에서 계속 증가해서 5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1,5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제 아들에게 이게 상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편하겠죠. 그 다음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보면은요 20억의 은행 이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은요 최초 연금성 소득이 200만 원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을 받으려면은요 통장에 20억 정도를 넣어놔야 돼요. 그럼 내가 오토 판매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순간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다? 20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많이 부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지금부터 제가 70만 원씩 국민연금을 30년을 부으면요 65세부터 80만 원씩 나와요. 한 달에. 그런데 내가 죽으면 땡. 더 이상 안 나와요. 상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한 달에 70만 원 연금을 붓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70만 원씩 연금 부어서 200만 원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80만 원씩 나와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국민연금 빵빵하게 못 부으시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아가시는 분이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받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7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많은 연금을 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의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은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이 나오는데 그럼 그 과정이 어떨지, 만약에 내가 돈을 매달 투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공부해서 뭔가 자격증을 딸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의 노력과 시간만 투자해서 짧으면 1년에서 2년, 길면 5년 안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구미가 당기시나요? 저는 엄청 구미가 당겼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요.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었는데 내가 과연 지금처럼 살아서 우리 아들 집 한 채는 장만해 줄 수 있을까?
결론은 없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찾아보자. 근데 찾다 못 찾아서 대구로 이사 가자가 제 답이었는데 그 도구를 바로 애터미에서 저는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랑 저희 신랑이랑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대구로 이사 가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대구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계시는 대구로 이사 가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어떤 과정으로 오토판매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판매사 자격증이 일단 1일에서 15일까지 16일에서 말일까지 나의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에서 250만 PB, 250만 PB가 발생을 하면은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합해서 약 100만 원 보름에, 그래서 전후반기로 다 달성이 되면 오토로 판매사가 달성이 되는 거니까 전후반기로 이 조건이 계속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라는 200만 원이라는 수입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50만 PB 이상의 포인트가 뜬다면 수입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200만 원이 끝이 아니라 연금성 소득인데 200에서 300, 400, 500, 600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그러면 250만 PB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을 내가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250만 PB, 후반기 250만 PB니까 한 달에 500만 PB죠. 한 달에 500만 PB면요, 한 달에 10만 포인트 쓰는 오토 소비자 50명을 내 좌측에 50명, 우측에 50명 모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사업을 안 하고 애터미 제품만 완전히 애용하는 애용자는 과연 한 달에 얼마 정도의 포인트를 올릴까를 알아봤더니 제 동생이 사업은 안 해요. 그런데 애용자예요. 100% 모든 애터미에서 나오는 제품은 전부 다 애터미에서 써요. 애터미에서 안 나오는 제품만 마트에서 샀어요. 그래서 제 동생 아이디로 들어가서 얘가 한 달에 얼마를 쓰나 봤더니 제 동생은 결혼을 했고 애가 없어요. 그러면 2인 가족 기준 한 달에 20만 PB더라고요. 그런데 애용자예요. 건강기능식품 다 먹고 식품 다 쓰고 뭐 고무장갑도 애터미 거 쓰고 화장지도 애터미 거 쓰고 화장품도 전부 다 애터미 것만 쓰는 애용자일 경우 20만 PB 한 달에. 만약에 4인 가족 기준 해모임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한 달에 얼마 써요? 10만 PB. 왜냐면 4인 가족이니까 해모임 한 박스가 한 사람의 한 달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10만 PB. 그러면 애용자 가족을 만들었어. 2인 가족 기준 20만 PB니까 4인 가족 기준은 얼마 나오겠어요? 40만 PB. 요즘에 왜냐면 애터미 제품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혹은 유산균만 먹어. 다른 건 안 먹어. 그러면 2만 P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0만 PB 쓰는 가족을 만든다면 원래 10만 PB 쓰는 사람은 50명, 좌우에 50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20만 PB를 쓰도록 만들면 몇 명만 찾으면 돼요? 25명.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2만 PB 쓰는 사람 모집한다. 유산균, 한 가정에 유산균 하나 전달 못 하시겠어요? 연금성 소득이 된다는데? 유산균만 전달을 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달에 한 명만 모집을 해. 한 달에 한 명. 여러분, 한 달에 한 명 모집하는 거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놀면서 하는 거예요, 놀면서. 한 달에 한 명, 한 집에 꾸준히 가서 애용자를 만들었어. 1년에 12명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좌우를 나 혼자 다 해도 여기 5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루에 유산균 먹는 가족 하루에 한 가족 만든다. 하루에 한 가족. 하루에 한 가족이면 한 달이면 몇 가족이에요? 30가족. 그러면 1년이면은 360가구죠. 그럼 2년이면 끝나겠네요. 유산균만 전달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뭐냐면 내가 이게 된다라고 확신하는 분들한테는 쉬운데 이 길을 모르고 그냥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니까. 어때요? 한 달에
좋습니다. 1년에 한 명한테 전달하면은, 하루에 한 명한테 전달하면은 2년도 안 걸려요. 하루에 한 명한테 전달하면. 근데 나는 죽어도 하루에 한 명한테 전달 못 하겠어. 한 달에 한 명한테만 전달하셔도 10년 안 걸리겠죠. 10년 안 걸려서 연금성 200이 나의 연금성 소득이 된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한 번에 붙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진짜 빨리 붙으신 분들이 1년, 대부분 3년에서 5년 정도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30년을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겨우 나오는 연금성 소득이, 그 3년에서 5년 공부할 동안은 생활비 안 듭니까? 학원비 들죠, 식비 들죠, 차비 들죠. 딱 그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원비 대신 식비, 차비 드는 것처럼 내가 쓸 생활비만 어디서 구하면은, 왜냐면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연금소득 200만 원 될 때까지 돈이 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활비만 있으면 그거는 투자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애터미를 하나 안 하나 드는 돈이에요. 그 돈은.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시간만 투자하면서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명에게 만약에 내가 애터미를 전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하긴요? 말을 해야죠. 애터미 하세요, 애터미 하세요, 애터미 하세요? 이것만 하고 다녀서 연금성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나의 노력과 시간만 투자해서 연금성 소득이 되는 도구를 알고 계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건 뭐냐면요, 이 좌우를 나 혼자 해도 하루에 한 명한테 유산균 전달하면 2년도 안 돼서 끝나는 일인데, 이게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거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내가 좌측에 7명, 우측에 9명을 소개를 했어요. 너 애터미 써볼래? 넌 치약 써봐. 소개를 해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화장품을 써보고 뿅 간 거야. 야, 이거 화장품 진짜 좋다. 야, 그럼 너도 화장품 소개해봐.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다 보면 너한테도 연금성 소득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소개했어요. 16명을 소개를 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소개한 또 다른 사람도 제품에 반해서, 그리고 연금성 소득을 얻기 위해 또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11명을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좌측 우측 합해서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16명밖에 되지 않는데, 좌측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우측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내 좌우 거의 90명 가까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 혼자 하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 좌측에 우측에 내 소개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의 매출도 나에게 100%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100% 올라옵니다. 저희는 추천인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그 사람이 쓰는 모든 매출이 나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요, 저는 애터미가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쇼핑몰이랑 가장 가깝거든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을 회원 가입하는 순간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짜로 인터넷 쇼핑몰이 생겼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근데 홍보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내 마음. 그래서 회원 가입도 하고 공짜로 인터넷 쇼핑몰, 야, 네 인터넷 쇼핑몰이야. 인터넷 쇼핑몰이 생겼는데 홍보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비자. 홍보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그런데 공짜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왜 활용을 안 하시냐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알리다 보면 애터미의 제품력 때문에, 정말 좋고 정말 싼 그 제품력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고, 사실 애터미 칫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칫솔로 바꿀까요? 못 바꿀까요? 못 바꿉니다. 왜? 990원짜리 칫솔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장품 애터미 화장품으로 바꾸면 다른 화장품으로 쉽게 바꿀까요? 못 바꿀까요? 못 바꿔요. 왜? 6종에 76,500원짜리 화장품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품질도 좋으니까. 그게 애터미가 연금소득을 발생시키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럼 그거를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딸 수 있을까? 이왕이면 연금성 소득 빨리 되는 게 좋아요? 천천히 되는 게 좋아요? 빨리 되는 게 좋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 방법대로 해서 정말 빠르게 연금성 소득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성공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하십시오 였어요. 그럼 우리가 오토 판매사는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죠? 성공의 8단계.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의 8단계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목적지가 여기서 부산을 가던가 뭐 서울을 가던가 할 때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저는 오토 판매사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수단이 바로 이 성공의 8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이거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성공의 8단계는 이렇게 8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단계, 두 번째 결단 단계. 이거는 다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나는 풍년을 맛보겠다, 큰 수확을 얻겠다라고 다짐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 다음 명단 작성과 초청은요,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 사업 설명과 후속 관리는요, 솎아내는 과정. 사업 설명 같은 경우는 짓는 과정, 농사를 짓는 과정이고요. 후속 관리는 솎아내는 과정. 잡초를 뽑고 퇴비를 뿌리고 이렇게 솎아내는 과정이고요. 상담과 복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초보자예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농사를 잘 짓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상담하고 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토 판매사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오토 판매사는 250만 PB, 250만 PB를 전후반기로 달성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20만 PB를 사용하는 사람을 25명 만드는 걸 목표로 하던가, 10만 PB를 예를 들어서 써놓은 거예요. 10만 PB를 애용하는 사람을 50명 만드는 걸 목표로 하던가, 이런 식으로 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나는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 오토 판매사가 되는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답이 있어야 돼요. 결론이.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나는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가 될 거야, 나는 언제까지 오토 팀장이 될 거야, 나는 언제 리더스 클럽이 들어갈 거야, 나는 언제 로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거야 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뛰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구체적인 목표에서 첫 번째 가장 큰 장기 목표가 바로 인생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쓰라고 하니까 석세스 올 때마다 인생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어느 순간 인생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느끼고 2014년부터는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인생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그런데 제 사업이 가장 폭발한 시기가 바로 2014년도예요. 정말로 매일매일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목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걸 향해서 내가 간절하게 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 이거 지켜내야지, 무조건 나 이거 할 거야. 내가 매일매일 다짐하게 되면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명확한 꿈과 목표를 찾기 위해서는요, 진짜 간절한 목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옆도 뒤도 보지 않고 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한테는 제가 큰아들이 5살이고 여기 쌍둥이에요. 지금 현재 8개월인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는 정말 간절한 목표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제 동생이 애를 보고 있는데 애가 잠을 안 자고 12시까지 미친 듯이 운다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엄마이니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게 바로 제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내가 이런 미래를 내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내가 이런 삶을 살려면 지금 이 정도는 견뎌야 돼, 참아야 돼. 그게 제가 간절함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단은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반대해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많아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너무 어려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해낼 것이다. 이게 결단의 자세예요. 성공에는 이유가 없다 그러죠. 항상 파트너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저는 무조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도 어렵다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별로 안 어려운데 자기는 어려워 죽겠대. 힘들어 죽겠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파트너분들도 계세요. 결국 성공하시는 분은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는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결국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결국 성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세요. 내가 과연 그런 자세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스폰서에게 조금이라도 불평을 한다면, 이 사업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면 얼른 그 입을 다무시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왜냐하면 우리 연금소득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거 목표 하나 보고 가는 건데 불평 불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연금성 소득이 200으로 시작해서 5천만 원까지 한 달에 5천만 원씩 연금성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도구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공자분들이 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하면 5천만 원이라는 대가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안 그래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 간호사들한테 애터미 전달하면 돼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애터미 일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 눈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애터미 전달을 했어요. 떡볶이 가게 가면 떡볶이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김밥집 가면 김밥집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안경 맞추러 가면 안경집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신랑이 술 마시러 간다 그러면 전 거기도 쫓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네 마누라 좀 그만 나오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들끼리 만나서 거길 졸졸졸 쫓아가가지고 계속 애터미 얘기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 개추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가지고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막 이러고 있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도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 오토 판매사이시고 팀장님이세요. 2년 동안 반대하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하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열정이 끌어오르지 않을수록 열정을 끌어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키기 힘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지켜내면은요,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켰던 첫 번째 목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미나에 빠지지 않는다였어요. 혹은 내가 정말 물건을 너무너무 전달을 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하루에 10명한테 말하자, 20명한테 말하자 라던가, 내가 제일 못하는 거, 내가 맨날 지각을 해, 난 죽어도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난 항상 출근 시간 10분 전에 센터에 가자 라던가, 내가 정말 잘 못 지키는 것부터 하나씩 지켜가 보시면요, 내가 바뀌고 자신감이 붙고 열정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 목표 설정을 통해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은요, 비즈니스에서의 생명선이에요. 그리고 이 명단이 나의 재산이 됩니다. 명단 작성할 때 제가 항상 파트너분들에게 말하는 게, 예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나 다 적으라고. 저는 그래서 명단 작성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대구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구에 제 외가 식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이미 누가 다 달아났을까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는 명단 작성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이랑 시어머니가 대구 분이셔가지고 들들 볶았어요.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볶고, 그리고 집 앞에 세탁소 아저씨가 있으면 명단에 세탁소 아저씨, 이름을 모르니까 김밥집 아줌마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안경집 아줌마, 미용실 아줌마, 이게 제 명단 작성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름만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거기를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도 계세요. 1년 만에, 매주 찾아갔더니 1년 만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대구에서 지금도
새로 사귄,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맥은 계속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서 새로 만난 사람들을 계속 컨택하고 계속 리크루팅 하면서 그렇게 명단을 새롭게 작성을 해나가고 있어요. 명단은 멈춰야 될까요? 계속 작성이 돼 나가야 될까요? 계속 작성이 돼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명단 작성을 한 다음에도 수정이 계속 돼야 돼요. 내 반응을 보고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자, 부업자, 관심자, 비관심자, 소비자, 오토소비자 등등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명단 작성을 하시면 훨씬 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요, 초청이에요. 초청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이 지맘의 법칙을 활용을 해야 돼요. 초청은 나는 그냥 말만 던지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그냥 말만 던지고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은 누가 해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지맘의 법칙인데 말도 하기 전에 계속 고민을 해.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얘기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초대하세요. 아무한테나 말을 던지세요. 입 꾹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눈만 마주치면 세미나 한번 가보실래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회원가입할 때도 꼭 좀 회원가입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원가입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안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저 맨날 그래요. 안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제 맨날 그러거든요. 그냥 던지세요. 많이 말하고 다닐수록 확률은 올라갑니다. 거절을 즐기셔야 돼요. 100명 중에 10명 오면 많이 온 거예요. 우린 네트워크 마케팅 중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 1명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 몇 명한테 거절당해야 돼요? 99명. 그러니까 빨리 99명한테 거절을 당해야 되니까 빨리 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센터에 있을 때 전단지 들고 나가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왜냐하면 거절당하려고. 1시간이면 100명한테 뿌릴 수 있어요. 나 1시간이면 100명한테 거절당한 거야. 그러면 이제 곧 나에게 기회가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음은요, 사업 설명인데요. 사업 설명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 설명 잘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좋죠. 애터미에는 애터미의 시스템이 있어요. 본사에서 장만해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사업 설명 잘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앉혀놓으면 돼요. 야,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내 능력으로 너한테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아. 네가 가서 직접 들어봐. 그렇게 해서라도 와서 앉혀놓고 듣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VOD가 있고 많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하면서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 대신 사업 설명을 해줄 분들이 많으니까 초보 사업자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2년, 3년 있어도 사업 설명을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하는 만큼 분명히 조직은 빨리 커져요. 그럼 사업 설명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요, 우리가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여기 계속 앉아서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저 역시 지금도 많이 들어요. 아직도 저는 완벽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서 완벽한 강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많이 듣고 본인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후속 관리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가 사업자도 될 수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부터 애용자가 되는 게 먼저. 내가 애용자가 돼야지만 또 다른 애용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나부터 애용자가 되고요. 애용자가 되시는 분들을 오토소비자로 만들고 오토소비자가 되시는 분들에게 비전을 전달해서 부업, 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를 할 때 포인트는요. 48시간 내에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고객들한테 다시 찾아가는 방법으로 썼던 게 뭐냐면 제품을 빌려주거나 책을 빌려주거나 해가지고 그걸 돌려받으러 다시 갔어요. 왜냐면 그냥 가면은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빌려주고 체험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제가 언제 찾으러 올게요. 돌려받으러 다시 가고 이제 그게 하다가 아이템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신제품을 저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안 줬어요, 제품을. 왜냐면 갈 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가서 견과 주고 이틀 있다 가서 고등어 주고 이틀 있다 가서 라면 주고 먹어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단순 노출 효과 아시죠? 자주 얼굴을 보면서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후속관리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었을 때만 사업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상담이에요. 상담은요, 내가 평소에 스폰서한테 문제가 있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평소에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아무 연락이 없다가 몇 달 만에 연락 와서 스폰서님 상담할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상담을 하면 제가 그 사람 계보도도 몰라요.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뭔가 스폰서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면 평소에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복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무엇을 복제해야 될까요? 원판이 좋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걸 복제해야 될까요? 시스템. 애터미의 시스템을 복제해야 됩니다. 애터미의 시스템을 복제하려면 나부터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완벽한 내가 원판이 되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내 파트너들도 나를 복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요,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번에 쌍둥이를 임신하면서 몇 개월 동안 일을 못했어요. 한 6개월부터 조기진통이 오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거의 일을 못했고요. 하필이면 그 시기에 겹쳐서 우리 신랑이 올 초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저희 신랑이 또 허리 수술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한 달은 누워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2달 정도는 제대로 앉아서 오래 못 있었기 때문에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이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연금성 소득일까?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일 안 해도 나와야 되는데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침대에 누워서 딱 있는데 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파트너들에게 시스템을 복제시켜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 진짜 직장 생활 그만두길 잘했다. 애터미 안 만났으면 우리 지금쯤 손가락 빨고 있었겠네. 맞죠?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 다닌다고 그러고 학교 선생이라고 하니까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좋은 대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좋은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월급쟁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잘 살고 정말 내 자식도 잘 살고 가난의 대를 끊으려면은요, 여러분 선에서 뭔가를 바꿔줘야 되고요. 그 도구가 애터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가문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그런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